켈러리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렘브란트 1편 그림 빛과 어둠 그리고 몰락의 길.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대표적인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은 원초적인 감정의 강렬함을 발산하여 본능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의도적인 분놀림의 표현이 시각적 표현을 넘어 감정의 깊이까지 포착합니다. 렘브란트는 생애 동안 80여 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는데 마치 자기의 일생을 자화상으로 연작을 만들어 보여주는 듯합니다. 1625년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던 피터르 라스트만에게 본격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시야를 넓혔으며 이때 외과 의사 조합의 주문으로 힐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제작하여 초상화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1642년 야경을 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극히 나쁜 평을 받아 초상화가의 명성을 잃었습니다. 야경은 당시 네덜란드 사회의 자유와 독립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마저 죽자 실망과 공궁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작품에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1656년 파산 선고로 유대인 지구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계속 발표하였습니다. 끼니마저 거르는 만년의 비참한 삶에서도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 그림 돌아온 탕자는 깊은 인간 이해와 빛과 그림자를 사용한 걸작입니다. 한때 네덜란드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였지만 결국 파산으로 가난 속에 잊혀진 화가로 1669년 63세 나이로 암스테르담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사망 후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그림은 재평가되었고 오늘날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킬프 교수의 부학강의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가 야경 발표 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원래 낮 장면을 그렸던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져 야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극적인 표현으로 주목받았고 중기에는 개인적인 아픔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더욱 깊이 있는 인간 심리의 탐구와 예술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였으며 그가 남긴 방대한 작품 속에서 그의 자화상은 그의 생애와 내면의 감정적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와 극적인 빛의 사용은 예술사의 독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렘브란트 2편 사랑, 재혼금지 그리고 불치병. 렘브란트의 삶에서 사랑은 그의 예술적 영감의 중요한 원천이었고 그의 작품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스키아는 네덜란드의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17세의 아버지마저 여의고 암스테르담에서 잘나가는 미술상인 삼촌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이던에서 올라온 렘브란트를 삼촌네 집에서 살게 했는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1634년 사스키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렘브란트의 여러 작품에서 모델로 등장하며 둘 사이의 사랑은 렘브란트 작품의 밝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스키아는 렘브란트와 8년 결혼 생활 동안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태어나서 바로 잃게 되고 아들 티투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사스키아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의 작품에도 슬픔과 고뇌가 더 깊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42년 사스키아가 재혼을 하면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유언은 경제관념이 없는 렘브란트에게 아들 티투스 암날을 걱정한 사스키아는 유산을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한 것입니다. 미망인 가정부였던 헤르트의 디르크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1649년 헤르트에로부터 혼인 불이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법정 싸움 끝에 재판에서 진 렘브란트는 해마다 헤르트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렘브란트의 명성은 완전히 실추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집안일을 거두는 핸드리케는 헤르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렘브란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1654년에 렘브란트 사이의 딸 코넬리아를 낳아 사실상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부도덕한 가늠한 여인이라는 불명예로 종교 재판에 서게 되면서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뎌내며 죽을 때까지 주홍글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파산하여 빈털터리가 된 렘브란트를 위해 빚을 갚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렘브란트의 재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663년 헌신하던 핸드리케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던 핸드리케가 떠나고 삶은 더 피폐해졌으나 명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비록 법적인 부분은 아니었으나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그림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668년 아들 티투스마저 결혼 후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술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작품에 불멸의 생명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신께서 그림밖에 모르는 렘브란트를 위해 핸드리케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렘브란트 3편 인생, 불매운동 그리고 파산 선고. 렘브란트 하르멘스 존 반 레이는 네덜란드의 레이던에서 1606년에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밀러의 아들로 9자녀 중 하나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보였고 이는 곧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이던 대학교에 짧게 다닌 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때 상업으로 부를 쌓은 부르주아 계급의 태동으로 성공한 상인들을 위한 초상화 수요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 킬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로 호평을 받으며 네덜란드 전역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명문가 딸 사스키아와 결혼하면서 많은 지참금과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했으며 밀려드는 초상화 주문으로 황금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배우려는 제자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역사화를 그리려고 많은 소품들을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니 지출이 방대해졌으나 수입이 많아 지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은 생활이 가장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종교적 소재를 따서 그리거나 자화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1642년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야경이 호평을 받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그칠 줄 모르는 수집광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화사한 그림을 원하는 컬렉터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면서 삶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렘브란트는 가정부 여성들과의 관계로 인해 도덕적 비판을 받아 사회적으로 그림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가장 논란이 된 가정부였던 헤르트케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렘브란트를 혼인빙자 간음으로 3년 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부이자 실제 두 번째 아내 핸드리키의 내조를 받아 작품 세계가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은 1640년 이후에 완성됐습니다. 1656년 파산 선고를 한 후 어려운 삶을 지탱하면서도 사그러지지 않는 예술적 열정은 작품을 더욱 내면적으로 깊이 있고 정교해졌습니다. 1662년 핸드리키도 세상을 뜨고 아들 티투스마저 잃게 됩니다. 자신에게 헌신을 다했던 핸드리키와 티투스가 죽자 렘브란트의 상심과 외로움은 결국 1669년 유대인 구역의 허름한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